사과를 수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이분들은 창고에서 컨테이너 상자를 꺼내서 반사 필름 위에다가 잘 쌓아 두셨지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과실을 수확하는 바구니가 없다라는 거. 보통 이런 바구니가 있잖아요. 저게 없다라는 거는 바구니를 최소화 시켜서 아마 추후에는 요 컨테이너들을 나무 밑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따서 여기에다가 컨테이너를 채운 다음 그거를 가지고 오는 방식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컨테이너를 창고로 가지고 들어가서 창고 내에서, 그러니까는 창고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저온 창고고, 요 앞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정품과 기스를 나누면서 꼭지 작업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사과를 수확하는 방식이 꼭지를 따서 곧장 여기다 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작업주의, 농장 주인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따느냐? 제가 만나본 모든 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바구니에 따서 바구니를 작업台있는 공간으로 갖고 와서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트럭에 실어서, 트럭이라는 게 우리나라 경운기보다 조금 더 큰 트럭 같은 거를 다 이 밭에 이런 골고리 다 들어갑니다. 예,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조그만 트럭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만, 오늘 이제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릴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작업하느냐 얘기가 아니고, 이 사진과 이 사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흙 위에 바구니가 놓여져 있는 거고, 또 다른 사진은 반사 필름 위에 콘티 상자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과를 따면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창고에 어떻게 입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를 나중에 저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저장을 하면, 저장한 후에 시간이 흐르면 사과가 부패를 할까요? 안 할까요? 라는 건데, 대부분 부패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패는 어떤 균에 의해서 부패가 되느냐라는 건데, 창고는 이 앞에 대부분 저온 창고라는 말이 있는데 생략하고 그냥 저온 창고, 혹은 잘못 일컬을 때에는 냉동 창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온 창고 내에서 사과가 부패를 한다? 그러면은 여름이나 가을철에 고온이 아닌 거의 0도씨 근처, 영하 1도에서 1도 정도의, 이 정도의 기온에서 부패를 일으키는 뭐가 있다? 그렇죠. 그러한 균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균은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어서 사과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저장고 내에 저장이 되어서 기온이 낮은 상태로 보관이 되고 있는 거에서 발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자, 이 사과를 인간이 육종을 한 건데 수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언젠간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년에 꽃이 필 때까지라도 달려있다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라도 떨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렇게 해서 땅바닥에 이런 식으로 미리 떨어진 것들도 있고, 앞으로 떨어질 것들도 있고, 가만히 내비두면은 뭐 한참 있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땅에 떨어지면 그 사과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그 사과는 뭐냐? 사과로서의 소임을 못하는 거예요. 사과가 땅에 떨어져서 일부가 썩으면서 일부가 썩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에틸렌 가스도 만들고 그러다가 보면은 물도 나오는 거고 이러면서 향기가 나면 그제서 짐승들이 먹기 좋게 그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땅에 떨어졌을 때 얘들을 썩게끔 할 수 있는 균들이 땅 바닥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는 어느 시기입니까? 사과가 땅에 떨어지고 나면 추워지는 시기예요. 그 추워지는 시기에 사과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세포의 벽이 터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균이 나오거나 그 사이에 있던 균이 침투를 하거나 혹은 외부에 있던 균에 의해서 썩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썩어지게 하는 페니실리움이나 클라도스포리움 같은 균이 지표면에 있는 흙에 있다라는 거죠. 푸사리움균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 균과 만나야 무언가가 이루어지는데 사과를 얌전히 이렇게 해서 따서 요 깨끗이 소독을 한 상자 지금 이분들 보면 상자가 너무 깨끗하잖아요. 이건 세척해 놓은 상자예요. 그냥 땅바닥에나 막 굴렸던 상자들은 이런데 흙이나 시커먼 게 있는데 이건 다 닦았다가 뭐 락스나 이런 걸로 소독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파레트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해가지고 적재를 해가지고 5단이든 6단이든 이렇게 해서 창고에다가 지게차로 이렇게 하면 흙과 접촉할 확률이 매우 줄어들지요. 그런데 이 농장의 경우는 지금 무엇이 어떨까요? 그렇죠. 일단은 사과를 딸 때 일손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인장께서 바구니를 갖다가 주르륵 해서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 바구니들을 한 군데다 이렇게 모으면 이걸 SS기 뒤나 이런 거에다가 뭐 21개나 이렇게 실어가지고 작업장으로 갖고 가서 내려놓고 거기에서 다시 빈 바구니를 갖고 와서 그 다음 줄에다가 주르륵 뿌려놓고 그럼 일꾼들이 그냥 바구니를 따가지고 여기다 두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따는 속도는 빠를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지금 요런 데에 보면 다 밑에 흙이잖아요. 이 흙이 요런 데에 묻게 되겠죠. 그러면 떨어진 사과를 주워서 넣을 수도 있지만 멀쩡한 사과를 넣었을 때 여기에 있는 흙 부스러기가 요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다가 사과가 눌릴 때에 사과의 표면에 그 작은 모래알 같은 흙 알갱이가 빡 하고 박힐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박혀져 있으면서 창고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상대 습도를 95% 이상으로 맞춰놓고 보관을 하기 시작을 하면 병원균의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조건인 거예요. 자기는 이거보다도 더 혹독한 환경에서도 얘를 분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잘 버텨와서 종족을 유지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방식이 맞냐 안 맞냐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내가 살균제를 잘 쳐왔고 수확 최근 전까지도 살균제로 방제를 잘 시도해 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매년 농사를 지었을 때 창고에 보관을 해도 한 컨테이너를 드러냈을 때 썩는 게 뭐 거의 없었다. 어쩌다가 뭐 한두 개 나오더라. 썩는 것도 과심 곰팡이거나 이런 거였지 겉표면부터 물컹하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었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하셔도 되는데 어떨 때에는 이 노란 컨테이너를 뭔가를 하는데 여기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가 막 있는데 이 사과를 하는데 어떤 건 두세 개가 막 뭉쳐가지고 다 물처럼 곤죽 그냥 도토리 묵처럼 돼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걸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토양으로부터 혹은 작업자의 손이나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엉덩이 털고 그러했던 흙이나 이런 것들이
사과 사이에. 그리고 이제 고수들은, 진정한 고수, 저 같은 고수들은 사다리 위에서 사과를 딸 때 잘못해서 사과를 뚝 하고 떨어뜨릴 때 절대 소리를 안 지릅니다. 초짜일 때는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사과 떨어뜨렸구나 라는 걸 아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있고 누군가 뭔가 뭐 물어볼 기세면 썩은 거야 이러면서 그냥 멀쩡한 사과를 떨어뜨려도. 근데 이제 일꾼들이 그렇게 떨어뜨리면 뭐 일부러 집에 갖고 가려고 떨어뜨리는 사람들 옛날에 있었지만, 요새 혹시 이제 그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폭신폭신한 흙 위에, 풀 위에 떨어지면 겉으로 보기 멀쩡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베어 먹어? 안 그러잖아요. 그냥 담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선별하면서 빼겠지. 근데 선별하는 사람이 못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직방되는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썩어 문드러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다시 원래 사진으로 돌아가세요. 컨테이너를 땅바닥에 두면 뭔 일이 생기느냐라는 건데요. 팔레트 없이 혹은 반사필름이나 갑바나 이런 거 없이 콘크리트 위도 아닌 흙 위에다가 이 팔레트를 놓거나 이거 SS기 뒤에다가 해가지고 가만히 얌전하게 내려놓는 게 아니고 덤프해가지고 와르르 쏟아놓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차피 갖고 갈 거니까 이러면서. 그랬을 경우에 이 바닥에 흙이 묻게 되잖아요. 여기 어딘가에 흙이 묻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적재를 할 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컨테이너 상자 위에 컨테이너 상자를 쌓을 때 그 흙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것들에 의해서도 감염이 되고 발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흙 속에 푸사리움이나 페니실리움이나 클라도스포리움이나 이러한 사과를 저온에서 썩게끔 만드는 균이 있다. 그 균과 접촉을 안 하면 상관이 없다. 접촉을 하게 될 경우에 내가 최근까지도 살균제를 살포해왔고 전년도에 문제가 없었으면 괜찮다. 그러나 괜히 일찍 끝냈고 뭐 이거 상자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보니까는 아니 사과를 이렇게 선별을 하다가 보면 썩은 것들이 푹푹 썩은 것들이 막 두세 개씩 서너 개씩 막 보이더라 라고 하면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구나 라고 오늘 배우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업자에게 땅에 떨어진 사과는 줍지 말아라. 작업이 다 끝나고 해결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컨테이너 상자나 바구니는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소독하는 작업도 해 두시고, 작업 다이 위에서 고소작업차나 이런 작업 다이 위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최적의 조건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될 수 있으면 흙과의 접촉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옛날에 건창고 할 때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네, 요새는 그나마 저온 창고를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창고 내에서 썩는 사과가 왜 썩는가, 뭐 때문에 썩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침에 드론을 날렸는데요. 이렇게 바로 이게 옆밭인데 대조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길래 요거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